안녕하세요, 원자랄입니다. 오늘은 원피스에 나오는 특이한 종족을 모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투력 순위와 상관없이 나열한 것이므로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어인족. 인어족과 비교했을 때 상반신이 물고기처럼 생긴 종족입니다. 아가미를 가지고 있는 등 물고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엄연히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포유류입니다. 태생적으로 신체 능력이 인간보다 우월하며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10배에 달하는 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 속도는 인어보다 느리지만 인간과 비할 바는 아니고 거기에 다리가 있어서 육상에서도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물고기의 특성에 따라서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톱상어 어인 아로는 이빨이 아무리 부러져도 더 튼튼한 이가 새로 생기고 자주복 어인 와다치미는 자기 몸을 부풀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론이나 호디와 같은 우월주의자들은 어인을 인간이 진화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물고기를 지배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고 인어와 달리 물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거의 동족을 먹는 거죠. 예로하치가 타코야키 가게의 점주입니다. 크크크크크. 그래서 어인은 물고기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일반적으로 난폭한 종족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징배의 경우에는 바다의 협객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이를 알고 진중한 성격이며 물고기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징배도 어인이 난폭하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죠. 어인은 샤본디 제도에서 노예로 팔릴 경우 가격은 최저 100만 베리로 책정되었습니다. 2. 인어족. 어인족과 비교했을 때 하반신이 물고기의 모습을 한 종족이며 어인섬에서 어인들과 공존합니다. 모든 해양생물을 포함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유형 속도를 자랑하죠. 여성 인어들의 미모는 세계 제1의 미녀 보아행콕도 주눅들 정도라고 전해집니다. 반대로 남자 인어는 잘생겼다고 평가할 만한 외형을 지닌 인물이 나오지 않았죠. 인어는 하반신이 지느러미라서 걷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땅에서 이동할 때는 거품 산호에서 나오는 거품을 튜브처럼 몸에 끼고 꼬리로 공기를 저어 헤엄치듯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어들은 이 거품 산호를 상시 휴대하고 있죠. 한 여성 한정으로 30살을 넘으면 꼬리 지느러미가 두 다리로 변해서 육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성 인어들은 나이가 40, 50이 될 쯤에는 주로 육상에서 생활합니다. 원한다면 다시 다리를 꼬리 지느러미로 되돌릴 수도 있죠. 인어들은 물고기들을 지배하려고 드는 어인과 달리 친구가 되려고 하며 그런 이유로 어인과 달리 조갯살을 제외한 고기나 물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대신 물고기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대기사 넵튠 정도 되면 고래와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넵튠도 해왕류에게는 마음을 전할 수 없지만 해왕류의 왕은 몇백 년에 한 번 인어의 몸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징배는 어인이면서 어류,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 고래상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어인도 성질을 죽이고 인어처럼 물고기를 먹지 않는 등의 노력을 하면 충분히 물고기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징배가 좋아하는 음식은 큰 실말 초무침과 과일이어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어는 샤본디 제도에서 주로 부자들의 관상용으로 매우 비싼 값에 거래되는데 젊은 여성 인어의 경우 아무리 싸도 그 가격이 모든 종족 중에서 최고가인 7천만 베리입니다. 하지만 바닷속에서는 아무도 인어의 유형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워 웬만하면 경매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3. 거인족. 아무리 커도 10m는 넘지 못하는 인간과 달리 성인이 된 거인족은 아무리 작아도 12m에 달합니다. 참고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몸높이가 대략 13m입니다. 평범한 인간은 무릎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구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근력을 자랑합니다. 거인족 전사 하이로디는 자신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날린 어퍼컷으로 1만 톤의 마바이스를 수백 미터 상공 위로 날려버리는 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명은 인간의 3배인 대략 300세라고 하죠. 대신 성장 속도가 인간의 반이어서 따라서 인간 나이로 환산하면 20살에 해당하는 마흔은 돼야 성인 취급으로 받는다고 하죠. 루피와 빅맘이 똑같은 인간인 것처럼 거인족 사이에서도 신장 차이가 꽤 큽니다. 12m는 어디까지나 최소치인데 예를 들어 과거 거병해적단의 선장으로 악명을 떨친 파란 귀신 도리는 신장이 22m이고 수수께끼의 거인족 예티쿨 브라더즈는 그 2배인 40m에 육박하며 고대 거인족인 국도 끌어가기 오주와 그 후손은 리틀 오주 주니어의 신장이 무려 60m입니다. 산호한 울프는 그걸 더 뛰어넘어 180m나 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악마의 열매 능력으로 거대화했을 때의 최대 신장이라 원래 신장은 어떤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거인족이나라는 수는 적지만 세계 곳곳에 존재합니다. 가장 유명한 거인족 국가는 세계 최고의 강국, 전사의 섬으로 이름 높은 신세계의 엘바프. 사왕 샬롯 닝닝이 엘바프와 동맹을 맺는데 성공했다면 진작에 자신이 다른 사왕들을 제치고 해적왕이 됐을 거라며 확신할 만큼 강력한 세력이죠. 워낙 엘바프 이전사들이 유명해서 사람들이 거인족은 모두 호전적이고 난폭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화를 가진 거인족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그왈디 사오로는 야만적인 엘바프의 족속들이 너무 유명해서 우리 같은 거인족들이 곤란을 겪는다고 툴툴거린 적이 있죠. 사람을 잡아먹는 몬스터에 불과한 다른 매체의 거인들과 달리 이성적이고 나름의 문명을 이루었기에 어엿한 인류의 일원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엘바프의 도리와 브로기가 이끄는 거병해적단이
맹위를 떨치며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갔지만 마더 카르멜이 등장하면서 인간과 거인족의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은 최초 이거인 해병 존자의 연트를 포함해서 다수의 거인족들이 해군 중장의 자리에 올랐을 정도가 되었죠. 용궁 왕국이 세계 정부와 가입한 지 2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인간들의 박해를 받는 어인족과 인어족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심지어 엘바프는 지금도 세계 정부 미가맹국이죠. 펑크 해저드 편에 의하면 세계 정부는 꽤 오래 전부터 거인족의 전투력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으며 거대화 연구를 해왔습니다. 고대 거인족 실패작들인 백수의 적단의 넘버즈 중 하나인 하차의 나이가 188세인 점을 본다면 최소 200년 전부터 연구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 수장족. 팔관절이 2개인 종족 이름 그대로 팔이 긴 종족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평범한 인간족과 비슷한 외모지만 팔 하나에 팔꿈치가 2개씩 존재하는 구조로, 즉 팔꿈치가 하나라서 팔을 한 번만 굽힐 수 있는 인간족과는 달리 2번 굽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수장족은 다리보다 팔이 더 긴 독특한 체형을 가지고 있죠. 수장족은 샤본디제도에서 최저시가 70만 베리로 거래됩니다. 전반적으로 성격은 호전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부르기 바솔로뮤크마에 의해 날아간 어떤 마을에서는 수장족 도적들이 그 마을을 계속 습격하였고 스크래치맨 아프는 대장 키자루가 나타났음에도 겁도 없이 선제 공격을 했으며 네오 해군의 시조는 펜즈프라이가 임펠다운에 호송되려 할 때 이걸 두고 볼 수만 없다며 멋대로 해군에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5. 족장족. 이름 그대로 다리가 긴 종족인데 관절은 평범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무릎 관절 하나뿐이지만 다리 길이가 상체의 2배 길이 정도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긴 다리에 자신감을 갖고 있고 다리에 타투를 하고 맨살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의 패션으로 여기죠. 물론 탐하고 남작 같은 예외도 있지만 다리의 길이로 인해 장신이며 족장족치고 단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3m 이상이며 원피스에서는 디아만테처럼 인간으로 분류되는 인물도 상체에 비해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정한 것이라 추정됩니다. 족장족도 마찬가지로 샤본디제도에서 최저시가 70만 베리로 거래됩니다. 6. 소인족. 이름 그대로 거인족과 정반대로 덩치가 매우 작은 난쟁이 종족입니다. 각각의 개인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인의 손바닥보다 작은 사이즈 정도의 크기죠. 덤으로 머리와 몸이 비율도 달라서 거의 이등신 정도이고 수명은 150세 정도로 의외로 긴 수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한 스피드와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 매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중에 등장한 소인족 부족으로 톤타타족이 있습니다. 샤본디제도에서 최저시가 70만 베리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7. 밍크족. 인간과 털이 있는 동물의 특성을 겸비한 수인 종족입니다. 자신들의 모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개 밍크족이라고 하면 모코모 공국의 밍크족을 뜻합니다. 어인이나 인어처럼 개 밍크, 토끼 밍크, 제규어 밍크라는 식으로 구분이 되며 모델이 되는 동물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 밍크는 뼈다귀를 좋아해서 뼈인간인 부룩을 보면 아주 환장을 하고 황소 밍크는 펄럭이는 물체를 보면 그쪽으로 무작정 돌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릴라를 포함한 유인원 밍크는 바나나를 무척 좋아합니다. 식습관도 제각각이지만 털이 있는 동물은 누구도 먹지 않는다고 하죠. 샤본디제도에서 노예로 팔릴 경우 가격은 최저 70만 베리입니다. 스킨십에 개방적이라서 마음에 드는 상대를 물거나 할고 밍크족은 이런 행위를 밍크십이라고 부르며 인사를 할 때도 크릉쪽이라고 말하면서 뺨을 비비죠. 그리고 이방인과 우정의 증거로 의복을 교환하는 우정의 풍습이 있습니다. 밍크족은 약자가 존재하지 않는 모두가 태어날 적부터 전사인 전수민족입니다. 노인이나 여성, 심지어 어린이도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기본적인 신체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엘렉트로라고 전기를 방출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름달을 보면 기형 밑바닥에 존재하는 야성이 깨어나 전신에 털이 하얗게 물들면서 스론이라고 불리는 밍크족의 진짜 모습으로 변신하죠. 스론으로 변하면 놀라운 힘을 얻지만 대신 단련이 부족해 제대로 의식을 유지하지 못하면 하룻밤 만에 싸우다 지쳐서 죽고 맙니다. 스론안은 실내로 들어가거나 모자나 색안경으로 달빛으로부터 눈을 가리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어인이나 인어와 마찬가지로 격세유전이 빈번해서 사슴밍크가 여운밍크를 낳는다고 주변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어족이나 일부 어인족처럼 동물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는 불명이나 배포가 여인섬에서 앙컷곰을 찾는 장면을 보면 비슷한 능력이 있는 듯합니다. 8. 루나리아족. 1023화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는데 세계 정부가 창설되기 훨씬 전인 오랜 고대의 레드라인 위에 살았던 종족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종족이며 살아있는 루나리아족은 오직 백수의 적단의 대간판인 킹뿐입니다. 검은 날개, 백발, 갈색 피부가 특징이며 몸에서 불꽃을 낼 수 있습니다. 하늘섬 사람들과 더불어 등의 날개를 가진 종족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사기 종족으로 단순히 종족 특성만으로도 어지간한 악마의 열매 능력자보다도 강력한 엄청난 능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등에서 불꽃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불꽃을 자유자재로 생성하고 다루죠. 바라의 연장선인지 루나리아족의 기폭 부위가 다른 물체와 접촉하면 대폭발이 일어나는데 롤로노와 조로는 킹이 다루는 불을 마그마와도 같다고 묘사되며
위력도 굉장히 강력하여 조로조차도 잘못 맞았다가 죽을 뻔했다고 할 정도였죠. 그리고 날개를 이용한 자유로운 비행도 가능한 것은 덤입니다. 등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을 때는 내구력이 올라가며 사왕 최고 간부급 실력자로 일컬어지는 조로의 무장색 패기를 실은 참격에도 흠집조차 나지 않으며 루나리아족의 특성을 가진 세라핌들 역시 사왕인 검은 수염의 공격에 당하고도 상처 하나 입지 않았죠. 등에서 불꽃이 꺼지면 이런 초월적인 내구력을 잃지만 대신 스피드가 상승하는데 조로는 이 약점을 노려 겨우 킹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내구력은 원피스 세계관 내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작중에서는 아무리 혹독한 자연계의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괴물 같은 적응력과 강인함을 가져 급기야는 신이라고까지 불린 괴물 종족이었다고 대놓고 명시하며 이 종족의 강대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9. 사만족. 눈이 3개나 있는 희귀 종족인데 다른 종족들보다 인구수가 확연히 적은지 샤본디 제도 노예 시세표에서는 시작가가 정해지지 않고 시가로 붙여지는 희귀종으로 분류되었죠. 빅맘은 사만족이 제3의 눈을 완벽히 개안을 하면 만물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있죠. 그러나 샬롯 푸딩은 애초에 자신은 혼혈이고 진짜 능력이 눈들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맘이 굳이 혼혈인 푸딩한테 집착하는 걸 보면 분명 순혈일 푸딩의 아버지한테도 그런 능력은 없었던 모양이죠. 10. 사수족. 뱀의 목이라는 뜻으로 뱀처럼 목 부분이 긴 종족입니다. 샤본디 제도 노예 경매 리스트에서 처음으로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리스트에서 이름이 알려진 종족 중에서도 가장 굉장히 늦은 종족이라 해당하는 인물은 작중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나온 네임드들도 인간족인 샬롯 링링과 사수족인 남편의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이다 보니 혼혈이죠. 11. 푸마 종족. 빅맘의 언급을 통해 온갖 종족이 다 모인 토트랜드에서 오직 3 종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023화를 기준으로 2 종족은 거인족과 루나리아족으로 밝혀졌지만 남은 한 종족은 불명이었는데 1064화에서 베가펑크가 바솔로뮤 쿠마는 특별한 종족이라고 밝혀졌지만 아직까지 쿠마 종족의 특징은 아직 불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